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80% 이상의 확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익한 영상들, 여러분들의 2022년도의 계좌를 우상향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두시고 시청하시면서 다음 영상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60조 역대급 에코캡 200% 후속 종목에 대한 공개로 여러분께 영상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리비안이라는 기업의 신규 상장 기업, 그러니까 지금 즉 제2의 테슬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기차 기업의 상장 이슈와 더불어서 에코캡이라는 종목이 관련 종목으로 200%가 넘는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러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종목의 후속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면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위험이 최고치에 있습니다. 과거의 유동성 이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위기가 오고 나서부터 양적 완화로 시장을 밀어 올렸고 그 뒤에 미국이 금리 인상 직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감이 있었고요. 동일하게 유동성을 올렸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전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자리가 분명히 크게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이슈는 어떤 걸 기점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국가 부도 위기 전 세계 긴장 이번 주 법안 처리 못하면 셧다운 우려라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과거에 이 2011년도거든요. 양적 완화가 슬슬 끝나고 2011년도에 그러니까 급락을 보이던 시점에도 어떤 재료로 시장이 급락했었냐면 이때 당시에도 2011년도에도 의회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는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은 이미 한번 미뤄졌었죠. 10월 달에 한번 미뤄지면서 12월 15일로 지금 이제 협상이 다시 한번 들어가기로 했고요. 이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글로벌 위기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급락 자리를 한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게다가 12월 FOMC 회의가 또다시 예정되어 있고요. 중순에. 그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만기일도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때 딱 중심으로 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 위험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피해가는 게 좋겠죠. 소나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소나기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일기예보에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차례 소나기를 피해가는 전략, 피하고 나서 다음 주 이후부터 공략할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골라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리비안 관련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후속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분석해 봐야겠죠. 제가 과거에 직접 리비안 관련 종목들은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뭐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해 드렸었고요. 리비안 관련 종목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테슬라가 현재 있는데 이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뭐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외제차 중에 가장 알고 있는 독일의 그 독삼사의 자동차들에 비해서 성능이 엄청나거나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 자금력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은 이유는 바로 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드렸죠. 내연기관 자동차, 즉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보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품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사람의 손을 덜 타게 되겠죠. 인력이 조금씩 적어지고 기계만을 통해서 최대한 기계 설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산하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기 아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계 설비를 주도해서 만드는 테슬라라는 전기차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게다가
기존에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들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정 노조들이 있죠.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나머지 부품 기업들이 이제 완전 새가 되는, 나 완전히 새 됐어라고 하는, 정말 새가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노조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밥그릇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런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지금 현재 821조라고 여러분 써놓긴 했는데 이거보다 더 큽니다. 지금 현재 1000조 이상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속으로 움직이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의 장점과 동일합니다. 노조의 위험으로부터 줄어들고 기계 설비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습니다. 리스크 위험도가 적다는 것은 기업의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상장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으면서 상장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게다가 이 자금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왜? 최근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중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들 내용들을 보시면 바이든, 화웨이 등 중국 59개 기업에 투자 금지 행정명령을 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자금이 들어온 것, 중국 자금으로 빠져나가는 것, 일단은 중국이 엮인 일에는 제재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모습이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 정부 지분 안 밝히면 퇴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중국의 자본이 개입된 곳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에 일부러 상장도 안 시키게 되겠죠. 실제 이것은 상장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있는 제2의 테슬라라고 알려진 루시드 모터스라는 기업이 있었을 겁니다. 리비안보다 더 빨리 알려졌던 기업인데요. 이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 중국 자금이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상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상장할 때 당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으며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장은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냐면 굉장히 힘들게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최근에 이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조사 착수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대한 그러니까 스펙주와 합병하면서까지 겨우겨우 상장시켜 놨는데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지금 현재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의 상장 과정을 조사에 나선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A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루시드는 공시를 통해서 SEC로부터 조사 관련된 특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요청하는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루시드는 사건의 범위와 결과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조사가 기업 인수 목적회사 즉 스펙과 합병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억지로 상장시켜 놓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가만히 안 냅두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금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금의 출처 내용을 들어가 보니 누가 투자한 회사였냐, 이 적극적으로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든 주도한 회사였냐라고 봤더니 이 아마존과 포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미는 회사였습니다. 과거에 뭐 2조 8,800억을 모금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12조 원 투자, 계속되는 투자 2009년에는 대략적으로 5,774억 원을 투자, 그 이후에도 뭐 8천억 투자, 계속되는 투자를 이어가게 되면서 규모를 키워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장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공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에도 SEC로부터 소환장을 안 받고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이제 이 리비안 관련 기업 리비안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리비안 관련 종목 후속으로 이렇게 미국 자금이면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1번 미국 자금이어야 된다. 미국 자금이면서 두 번째 이렇게 상장할 때 크게 주목받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새롭게 탄생한 기업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그런 기업들 중에 주목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뭐냐면 제가 최근에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인텔 세계 1위 자율주행 모빌아이라는 기업을 16조에 인수했다. 이때 당시가 2018년도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이전이죠. 삼성전자와 vs 인텔 반도체 전쟁에서 자율주행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만을 인수했고 인텔은 자율주행을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세계 1위 모빌아이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이 인텔, 닛산, BMW, GM, 현대 등의 자동운전 소프트웨어를 공급 중인 세계 1위 기업 모빌아이를 16조에 인수함에 따라서 향후 자율주행 산업의 격변이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현재 인텔의 산하에 있다. 이 인수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업을 그냥 가만히 인텔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목할 이유는 없었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인텔 자율주행 회사 모빌아이 과거에 16조를 주고 샀던 이 모빌아이가 상장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이미 60조 원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2018년도 이후에 몇 년 만에 지금 대략적으로 3년 만에 60조 원 가치가 몇 배 올랐어요. 간단하게만 따져보게 된다라고도 4배 정도의 가치가 올라간 기업을 상장시킨다라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율주행 관련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럼 왜 굳이 상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굳이 이걸 사가지고 상장을 시키냐? 이유는 심플합니다. 지금부터 첨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은요, 엄청난 연구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 비용이 듭니다. 왜? 많은 연구자들을 데리고 와서 연구를 시켜야 되거든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력들을 뽑고 많은 테스트들을 거치기 위해선 자금력이 필요한데 인텔 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이 자금들을 대주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장을 통해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이런 자금을 통해서 테스트와 공장을 짓고 이런 것을 양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초 자본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최단 루트를 설정하기 위한 자금 융통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번에 주목할 만한 모빌아이 상장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관련해서 사내 정통한 소식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계획대로 상장할 경우 모빌아이 기업 가치는 대략적으로 60조 정도에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상장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본사에 둔 모빌아이는 보행자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등을 알려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 느낌부터 다르죠? 그죠? 기술부터 독보적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에 특화됐다. 인텔이 모빌아이를 2017년도 3월 모빌아이를 18조 원 정도에 인수했는데 인수 후 모빌아이의 수익은 3배 정도 뛰었다.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제가 아까 4배라 했는데 3배네요. 매출은 대략적으로 1년 전보다 39% 정도 오른 모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러한 기업이 상장할 예정에 놓여 있는데 뉴욕 증시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정이며 상장 규모와 시기 등은 세부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근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공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장 일정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텔뿐만 아니라 애플이 최근에 자율주행차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애플, 현대, 그리고 독삼사들도 전부 다 자율주행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주도해서 만든 거니까요. 목숨을 걸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식이 상장할 경우에는 또 다른 주가 파동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요.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언제 상장할지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상장을 이번 연도에 미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상장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장 주관사를 찾고 다시 한번 재시동을 걸었고요. 내년도를 목표로 상장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역시나 크게 상승할 만한 타이밍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떠한 좋아 보이는 업종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중요하게 새롭게 떠오르는 업종들이 언제 주목을 받을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일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일정이 바로 이런 IPO, 대규모 IPO를 통해서 인텔 자회사의 상장,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세 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와 M&A 추진에 2대 주주 부각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보이실 거예요. 실제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미 이 에이테크 솔루션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업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에 대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인수를 해 놓은 것이죠. 지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내에서 삼성이 자율주행 관련 재료를 터뜨린다라고 했을 때 항상 주가가 파동이 일어나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항상 엄청난 대장주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움직임이 항상 나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 관심종으로 꼭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삼성전자와 손잡은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여기선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인텔과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칩셋 미디어이기도 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과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 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의 가장 핫한 애플카입니다. 최근에 애플카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최근에 뭐 애플이 만들어 놓은 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단체가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최근에 핵심 주요 인물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파동은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애플카라는 이슈 자체는 크게 아직 주식시장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스트 확대가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포뱅크 꼭 관심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주행을 테스트로 확대하면서 상용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애플이 올해 초 자율주행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운전수의 절반 이하로 줄인 바 있으며 이번 주행 테스트 확대 움직임을 쏠린다.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차량용 지금 현재 인베디드 소프트 업체로 처음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죠. 요것을 미리 인포뱅크는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확실히 해외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개발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포뱅크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칩셋 미디어, 인포뱅크, 에이테크 솔루션 정도는 관심을 꼭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꼭 2020년도에 한 번쯤은 큰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테마라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제가 리비안 관련 종목들도 직접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관련된 종목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 급등하고 나서 후속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바로 리비안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리비안 관련 종목들 중에 에코캡하고 대원화성 같은 종목을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 종목으로서 제공해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 주가 파동이 어떻게 됐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이후에 주가가 몇 퍼센트? 230% 급등했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상승폭이 120%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KEC 이런 종목들은 지금 리비안 관련 이슈를 타고 나서 요 종목들도 80% 넘는 급등들, 한국전자 홀딩스
한국전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파동이 대략 80% 이상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리비안 후속으로 신규 상장의 이슈에 따른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쭉 상승세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해드렸던 종목들 꼭 관심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물론 좋긴 한데 내가 단기적으로 무료로 종목에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 종목 무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황에 대한 정보, 무료 시황과 뉴스, 주요 일정 등을 여러분들께 중요할 때마다 짚어드리고 있고요.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요 지표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핵심 자료집을 여러분께 드리기도 하고 주식 공부에 도움되는 그리고 각 테마 정리 테마가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마다 테마 정리 글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각자 핸드폰에도 있으실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검색란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지금 현재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를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 급등 추천 종목들 쭉쭉쭉쭉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제 관련 종목들 그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 종목들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들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 지금 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까지 미리미리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어떤 종목들이 있고 대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계속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급등 포착 자료 그리고 급등 추천 종목들 100%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핸드폰은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도 다 있습니다. 앱스토어에도 이재진의 상한가를 검색하시면 나오게 되시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기업들, 좋은 관심 가질 만한 업종들, 그의 투자 관점은 무엇인지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서 유익한 내용들, 여러분 2022년도 대박 계좌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정보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함께 여러분들께서 성장할 수 있는 이재니의 상한가 랠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신 분들 구독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따봉 버튼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나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많은 응원들 여러분 받을 때마다 항상 힘을 더 내고 있습니다.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좋은 더욱더 유익한 영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고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고 나면 제가 선물을 하나 더 드릴 생각입니다. 벌써 2022년도 다가오기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여러분들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빠르게 구독자 2만 명까지 달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